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전에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개론 공부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요걸 이제 볼 거예요. 3월에는 유아교육개론 100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5월 이후에는 문풀반이 또 굉장히 수없이 많지만은, 자, 일단은, 지금 1월을 막 지났는데,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개론 강의와 함께 유아교육개론 문제를 풀어본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전주까지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으로 또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고 오후에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봤습니다. 자, 이제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는 유아교육개론을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이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답을 쓰는 연습, 문제를 읽는 연습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모르겠죠. 암기도 덜 돼 있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읽는 방식도 그리고 유아교육개론은 지금 끝까지 진도가 나간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뭐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들으세요. 암기장을 듣고 계세요. 지금 유아교육개론뿐 아니라 강론도 암기장 음원 파일을 막 듣잖아요. 음원 파일 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을 이제 나중에 강론 같은 거 강의할 때 들으시면은 아, 그때 들었던 거 잘 몰랐는데 이거구나 반갑다. 뭐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유아교육개론 앞부분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암기장으로 들을 때는 이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이 방대한 분량을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몇 년 걸려요. 자, 그래서 막 우리는 지금 비상식이잖아요. 비상식이면은 비상시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우리의 인지 구조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화 조절을 거쳐서 또 덮여지고 하면서 스키마가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교육개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할 때 선생님들께서 그냥 기본서만 읽는다거나 암기장만 그냥 암기하시거나 이러면은 내가 모르는 줄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줄도 모르는데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이거 이해 못했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험 문제는 전부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례 중심으로 나오면은 응용이거든요. 이론을 현장에 응용하는 거예요. 유아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막 그 내용만 막 암기 뜻도 모르고 암기를 한 경우에는 이제 사례에 나오면은 그게 그거였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킵니다. 자,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70분 동안에 교육과정 A를 다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B도 70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1번에서 8번까지 총 8문제죠. 근데 8문제가 각 한 문항이 한 문제가 아니고 이 8문항이 각각 한 문제당 3문제씩 나와 있죠. 그러면 8 곱하기 3 그러면 뭔 문제예요? 총 24문제거든요. 70 나누기 24를 해보시면은 한 2.9 정도 나와요. 2.9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9분이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2.5 정도로 해서 한 2분 30초. 2분 30초 동안에 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문제부터 먼저 시험지에다 옮겨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안지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 문제를 하나씩 옮겨 적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은 딱 2분 30초 정도를 소요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분 30초 선생님들 그 2025 유아임용 문제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과연 이런 문제를 내가 2분 30초 동안에 한 문제를 완벽하게 마침표 찍는 것까지 답안지를 쓰겠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데만도 한 문제당 5분 10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철저하게 내용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이 길잖아요. 그 긴 지문이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게끔 용어도 익숙하게 여러 용어로 익히셔야 되고 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용어로 통일되는 거 뭐 그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 용어를 익히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로 익숙하게 푸는 연습까지 해서 사실상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다 아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문제를 5분, 10분 이렇게 끌면은요, 이제 그 시험 망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응용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현장 사례와 연결한 응용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막 이제 그 지문에다가 내가 외운 단어로 막 써주고 키워드도 막 써주고 이러면 알아차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이론하고 사례랑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숙달되게 연습해서 그 모든 케이스의 문제들을 다 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해드리는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초수 선생님들도 합격하시고 N수 선생님들도 합격하시는데 예를 들면 초수인데 빨리 합격하시는 분은 그걸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N수생 선생님들이 N수 자꾸 거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꾸 타협책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중간에 공부를 자꾸 중단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선 코스로 쫙 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막 진짜 가리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폭풍 몰아치듯이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고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내용 이해, 암기, 문제풀이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 이해, 암기, 문제풀이가 같이 간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근데 내가 상식을 우리 유아인명 수험가에 와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수험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내용 이해, 암기, 응용 문제. 다 공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다 그렇게 공부했고 유아인명이 아닌 모든 수험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천재가 됐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의 수준과 내 머리의 상태, 아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천재가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아인슈타인 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머리의 상태는 10년 전이나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왕도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합니다. 유아교육개론에 이제 유아교육개론에 관한 문제를 저희는 출제 수준에 맞춰서 풉니다. 물론 이제 우리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빼고 그래도 이제 사고력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푸시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명심하실 거는 지금은 제가 문제를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보는 방법,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막 문제를 풀어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푸는 거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푸는 거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왜냐하면 사고하는 방식,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답을 쓰는 방식, 이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습 위주로 공부하실 거를 일단 좀 권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의 키워드, 서술 문장 암기도 하면서 이론 정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각도로 봐야, 다방면에서 이렇게 봐야 문제를 조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답을 2분 30초 안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먼저.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묻는 거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 문장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술 문장을 연습을 해야 나오는 건데, 자, 이 서술 문장을 쓰려면 일단 답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넣고 문장은 아무렇게나 말도 안 되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문장은 막 키워드만 넣고 아무렇게나 막 쓰면은 뭐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으니까 채점할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채점하고 키워드만 보고 맞다 해주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채점하는 사람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채점 시킬 알바생 뭐 시킬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알바생도 쓰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학생들, 좀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 데려다가 읽어보고 채점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뭐 재수학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 출제 기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채점하는 사람들도 선별해서 교수들도 채점위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원장님들도 채점위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봐요.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채점이 틀렸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인생을 걸고 공부했는데 그거 순위 뒤바뀌거나 이러면 당락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합니다. 그 정도의 커리어가 되는 분들이 출제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이 문장을 막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수험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들 인생을 그런 말에 거시겠습니까? 만약에 1%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을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똑바로 안 써서 감점이 돼서 내가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자괴감을 느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답형 답안,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서답형 답은 복수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수의 답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채점의 여지가 더 있어요. 하지만 서답형 답안도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이 문장 자체가 참 명제여야 해요. true여야 합니다. 참 명제여야 이거는 맞다 해줬을 때 이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어만 들어가 있고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들 답안지를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이 그럼 제가 이해해요.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런데 N수생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답안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줄 알았다는 답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쓰세요? 이러면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문장은요. 바쁘니까 채점관들이 안 읽어보고 키워드만 있으면 맞다 해주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지금 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나 대학에서 교수님들 만나봤죠? 그분들이 일 그렇게 대충 합니까?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요. 국내외 유수한 대학을 나온 박사들이 다 연구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인력풀 초빙할 때 엄선해서 초빙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고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성과 고집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철저하게 루브릭표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채점표 만들어서 키워드까지 다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검토위원들은 다시 초빙해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검토까지 해요. 그래서 루브릭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브릭표를 가지고 채점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단설, 병설, 원장급들, 원감급들 이런 사람들이고 원장, 원감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꽤 괜찮은 학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선생님들을 만나보셔서 아시지만은 원장, 원감들 깐깐합니다. 왜 깐깐하냐 하면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 하는 평소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보지도 않고 막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성격이? 아니에요. 밤을 새서라도 하는 분들이에요. 아셨죠? 밤을 새서라도 한자까지 다 봅니다. 점 다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키워드 물론 중요합니다. 키워드 정말 중요해요. 키워드를 포함한 육하원칙에 맞는 정확한 답을 쓰셔야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자가채점을 해보고 내가 낸 점수하고 진짜 점수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키워드만 쓰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내 맘대로 해석해갖고 문제에서 묻는 걸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썼거나 이런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론 공부하고 그냥 기본서만 봤어요. 문제를 딱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기본서만 회독하고 문제를 별로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점수는 5, 60점대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거는 초딩도 마찬가지예요. 초딩 애들도 반에서 1등하고 막 90점 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벌써 문제집 여러 권 풉니다. 자, 선생님들은 문제 푸는 거는 너무나 필수예요. 그리고 문제는 8월부터 풀면 늦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 이러면 시험장 끌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자, 그래서 문제를 1월부터 되든 안 되든 푸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풀다 보면 됩니다. 자, 저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적어도 5월 문풀 시즌 돼서는 적어도 문제가 겁나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 정도는 알아요. 그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저 유아교육 잘하잖아요. 저 공부한 지 수십 년 됐어요. 제 나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진짜로. 저는 원래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과학 서적 읽고 이런 것부터 치면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된 거예요. 자, 저도 수십 년 공부해서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들은 2달 공부하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우리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1월부터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고요. 제가 다 해설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설 자료 철저하게 해서 드립니다.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철저한 해설 자료와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모범 답안을 보고 필사하시면 되고요. 개인 지도반들의 경우에는 제 답안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합격생들의 답안도 많이 보여드려요. 많이 드립니다. 아니 그럼 일반 강의에서는 왜 안 주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과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그 기증자들이 있잖아요.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의 피땀 어린 눈물이 다 집약된 것이 그분들의 답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퍼돌리면은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쓴 답안지와 함께 그분들이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답안을 보시면 선생님들은 아마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일단 일반 강의에서는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하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써진 답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범 답안 필사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범 답안 필사하시면서 답안지 쓰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 거 기본서만 읽다가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해봤거나 수험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기본서만 계속 돌리고 어떤 한 파트를 열심히 기본서를 읽고 그 해당 문제가 나오는 기출을 풀어보십시오.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요, 마지막 주에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 1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문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것이고 실전 모의고사도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본강의 진도 나가고 오후에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답식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모든 자료는 다 PDF 파일로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올해는 문제집은 안 내겠습니다. 그 유아교육개론 100제도 문제집 안 내고 유아교육과정 100제도 문제집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완전히 다 갈아엎어가지고 작년에 풀던 100제, 200제와는 전혀 다르게 풀 거고 처음에는 그래도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높여나가도록 하고요. 요 강의 유아교육개론 100제 들어가기 전에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찬찬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문제수를 약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나중에 유아교육개론 100제는 주당 50문제씩 풀 거예요. 그런데 이 서답식 유아교육개론은 주당 25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문제는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중시켰어요. 계속해서 제가 수험가에 나온 이래로 계속해서 적중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지선 유아해명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적중도 그렇고 공부 방법도 저 혼자 문제 많이 풀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막 흑색 선전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학원과 제가 정말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있다고 막 퍼뜨리고 그런 거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 수강생들은 수강평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수강평 왜 안 쓰냐? 좋은 수강평, 나쁜 수강평 다 안 씁니다. 왜? 바빠요.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강평을 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한번 나를 비추어 놓고 생각하세요. 시간 있습니까? 강사 욕도 쓸 시간이 없고 내 강사를 막 선전하는 것도 쓸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같이 공부하세요. 내 공부에 몰두하세요. 저는 저의 문제와 저의 실력과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인정받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속고 돌아가는 거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 뒤에는 많은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선 코스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드리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지 않고 저를 만나서 한 분이라도 빨리 합격하신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바람이고 저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그래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붙잡고 가르치는 거는 대학 교수 출신들이 누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왜 이제 음대, 미대 이런 데는 이제 사실 사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엄청난 그 반대 급부를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요새 미대나 음대 입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출제진들은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못 해요. 엄청난 이익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다른 이익을 바랬다면 학원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는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문제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고, 이게 오래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글 쓰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도 저처럼 수십 년 공부하면 돼요. 근데 수험 공부를 1년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코스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막 생각을 폭풍처럼 몰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래요. 적어도 1, 2년 안에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막 5년, 7년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 근데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죠. 수험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1년 헛보내게 만들고 또 1년 헛보내게 만들고 그거에 속다 보면 5년 훅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저한테 오는 분들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방황했어요. 중간에 이제 슬럼프에 빠져갖고 방황했어요. 그 다음에 왠지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나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게 억울하진 않잖아요. 에이, 내년에 더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좋아요. 젊든 뭐 나이가 있으시든지 간에 뭐 인생에 있어서 방황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들어서 속아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는 건 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정확한 길을 알려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유아교육개론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서답식 답안 작성도 함께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저는 신경향, 기출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데 절대 기출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교수들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교수들은요, 기출문제 주긴 줘요. 평가원 들어가면 주지만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딴 사람이 내는 거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잘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문제를 내는 거지 기출문제를 보고 그걸 본따서 내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팀에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는 총장 말도 안 듣습니다. 사실 총장은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승진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교수들도 승진하거든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승진도 해요. 학교 내 보직도 하고. 그러는데 총장 말 안 들어요. 총장 네가 뭔데? 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 출제위원 인력풀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는데 이 팀의 리더면 걔 말을 왜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교수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보고 뭐 기출을 뭐 똑같이 내고 그런 건 꿈꾸는 얘기입니다. 진짜 꿈꾸는 얘기. 그리고 수험과의 문제 따위는 관심 없어요. 수험과의 문제를 왜 참고해요? 평가원에서 주지도 않아요. 그건 상업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학원과의 문제는 평가원에서 주지 않아요.
교수들은 빈손으로 들어가서 그 평가원에서 주는 교과서, 그거를 보지만 잘 안 보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냅니다. 자, 그래서 신경양 기출 유형을 분석해서 앞으로 추세가 바뀌어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경향에 맞게 공부하셔야지 옛날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반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고, 그런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신경양으로 유입되는 그런 내용들은 새로운 학문에도 유행이 있어요. 패션도 유행이 있잖아요. 패션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학문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수들의 최고의 관심사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키워드와 서술 문장, 자,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잘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풀이 하면서 관련 이론도 함께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을 알아야 답을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개론 내용을 엄선해서 서답식으로 답 쓰는 거를 알려드릴 것이고, 절대 한 시간 공부했다고 실력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단시간 내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강의도 많고 문제 반복도 많이 시켜드리고, 지금 요 시기에 푸는 문제는 5월 이후에 다시 다 반복할 건데, 5월 이후에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주에 200문제, 300문제도 풀 겁니다. 나중에 가을에 선생님들께서 복습하실 때는 하루에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까지 풀게 될 것입니다. 빨리 돼요. 작년 합격생들의 경우에 2025 유아임용 1차 합격생들의 경우에 제가 개인지도 하면서 이번 주에 문제 하루에 몇 문제씩 푸셨습니까?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좀 꼼꼼한 선생님들은 하루에 100문제, 150문제 이 정도 풀었고, 막 속도가 빠른 분들은 300문제씩도 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답식 실력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건 제가 실험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수강생 선생님들. 서답식 답안을 빨리 향상시키고 싶으시면 하루에 문제를 수백 문제씩 풀면 돼요. 그러면 실력 확 올라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개인지도 하면서, 아니 이 선생님이 실력이 매주 볼 때마다 실력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바뀌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요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어요. 하루에 150문제씩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답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래요? 이러면 제가 요새 기본서만 봤어요. 실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문제를 푸셔야 되고, 논술도 꾸준히 써야 되지만 문제를 꾸준히 푸셔야 되고, 막판에는 막 100문제, 200문제씩 막 풀어야 돼요. 그런 실력을 갖추시면은 한 문제당 2분 30초가 돼요. 시간이 남아요. 보통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푸는 문제보다 서술이 적습니다. 실제 시험이. 그래서 제 문제를 풀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남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쓰기 위해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내가 아는 거 내 맘대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게 채점 기준입니다. 자, 정확한 답안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키워드, 핵심 문장,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전공 용어로 전공 문장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부를 계속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여기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공 용어거든요. 전공 용어가 키워드예요. 어떤 분들은 막 답안지 쓰면서 용어를 막 만들어 쓰세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은 용어를 만드는 일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교수들의 역할이에요. 학자들이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자들이 만든 용어를 공부해서 적재적소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 용어를 적재적소의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수십 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저처럼 수십 년 공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쭉 이제 좀 파트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주에는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가능하면 이런 이제 문제를 좀 내는 거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반복 회독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복 회독은 돌리는 파트는 돌리고 못 돌리는 파트는 못 돌리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수업 자료를 조금 보시면,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데 오늘은 앞부분은 2019 개정 누리과정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기본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답은 서술형으로 쓰게 그렇게 많이 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 그리고 여기,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은 굉장히 자세한 해설이에요. 이론 요약도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쓰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마음이론, 이런 답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마음이론이 왜 필요한가? 마음이론 애들 왜 공부시키는 거야? 이런 답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깔끔한 문장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채점자들이 답안을 읽어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채점자들이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단어만 연결돼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말 배워서 막 나열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게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해설 자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도 해드리고, 답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요 무한 답안지도 자료 파일에 올려드릴 건데, 자, 무한 답안지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문항 1번이에요. 문항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답을 쓰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서술 답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2번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2번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3번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안지 배분해서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배로 걸려요. 시험지에다 그냥 개인지도 할 때도 보면 시험지에다 그냥 막 답을 써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는 데까지 실수 요인도 많이 들어있고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지에 써보는 연습까지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5번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안 써드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만 있고 그 안에 소문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문풀 시간에 드리는 거는 그냥 1년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1년 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 쓰고 답을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지 쓰기가 나갑니다. 요약과 백지 쓰기. 자, 저희 강의에서는요, 요약이나 백지 쓰기 버전을 여러 개로 드립니다. 여러 개로 드려요. 기본은 암기장이에요. 기본은 암기장인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백지 쓰기들도 많이 내드리는데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훑어드리는 것도 있고 안 훑어드리는 것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자료가 많으면 좋잖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자료인데 각자 취향에 따라서 난 이 자료가 좋아. 난 저 자료가 좋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자료만 암기하시면 되고 기본은 암기장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선생님들마다 인지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솔팅을 달리 해가지고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번 읽어보면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지 쓰기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드리면 일단 한 번은 읽어보세요. 한 번 읽어보시고 정말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는 그 유형으로 모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게 헷갈리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자료는 저는 일단 선생님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인지구조에 맞는 거를 택하실 수 있게 여러 버전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백지 쓰기도 있고 요약도 있어요. 이 앞부분은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뒷부분에 보면 요게 지금 7페이지인데 뒤에 보면은 요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 요 앞에 보시면 자, 이 앞에 보시면은 무승패법의 6단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이제 백지 쓰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 되면은 지금은 못 하실 수도 있겠죠. 안 되면은 그냥 하지 말고 요것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바로 붙어 있어요. 자, 여기도 나전달법도 이게 요약 설명도 하고 구성 요소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잘 안 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백지 쓰기 자료도 이제 가능한 한 많이 드릴 텐데
활용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거 다 외워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은 암기장이에요. 꼭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할 거는 암기장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자꾸 눈으로 익히는 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여러 버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이따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자, 좀 핵심적으로 강조 드릴 부분은 내용은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뜻도 모르고 암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암기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암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암기를 또 사고형으로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암기를 또 사고형으로 하시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웬만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해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갖고 딱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그거구나 캐치하는 순간 외운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고해야 되는 열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시간은 그런 데다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답안은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땐 시간이 모자란다. 철저한 숙달이다. 기본서만 회독 돌리고 들어가는 건 너무 아니란 겁니다. 시험 별로 붙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본서를 돌리고 암기하시고 문제 유형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문제 유형을 외우시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낯설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수학 경시대회 가서 맨날 1등하는 천재 같은 애들 걔네들도 보자마자 문제를 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문제 유형을 익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지금부터 아직 시간 많잖아요. 자, 붙고 싶으시다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붙고 싶다면 붙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주변에서 시험이 어렵다, 내가 떨어졌다 하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하고 놀았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붙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서 올해 아깝게 떨어지고 내년에 붙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공부하면 붙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자꾸 난 떨어질 거야 이러고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나는 수험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은 어렵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하면 붙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 해요. 문제를 반드시 많이 푸셔야 합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자꾸 선생님들께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아임용 수험가만 이래요. 완전 엉망진창, 완전 사기와 거짓 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